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하시는 일이 다 잘 되면서 돈도 많이 버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부안보안관이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요. 이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주제로 처음을 시작하는데요. 저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대선도 있고 그리고 뭐 규제들도 많고 뭐 주식 하려고 하니 자꾸 흔들리고 코인 하려고 하니 흔들리고 부동산 아파트 투자하려고 하니까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다주택자들 계속 건들죠. 대출 계속 건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추후에는요 다시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황금기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하셨던 분들 2020년도, 2021년도 돈을 벌었지만 그 번 돈을 지금 많은 부분 시장에 반납해버렸다는 거, 그래서 참 속이 많이 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아파트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말고 내가 최고의 차선책을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차선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부안보안관이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호재가 끊이지 않는 지역의 토지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호재가 뭐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만 호재가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이 수준이 높아지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 호재가 계속해서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도시와 그런 대규모의 랜드마크가 완성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곳의 토지는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실 만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요 대한민국 급속 성장할 때 그런 호재가 끊이지 않는 지역들, 산업이 일어나고 교통망이 좋아지고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 그런 랜드마크가 됐던 곳들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그 주변의 토지가 지금 얼마나 상승했는지 여러분들이 지난 50년 동안 너무나 쉽게 봐왔던 그런 대한민국의 많은 곳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곳에서요 조금만 돌아봐도 그런 곳들이 많다는 거죠. 부안보안관은요 2022년에도 새만금과 부안에 대해서 뜨겁게 강하게 정말 집중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고요? 점점점 더 호재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호재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웬만한 뉴스 뭐 몇백억짜리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런 뉴스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요. 몇천억 정도 돼야, 몇 조 정도 돼야 그래야 눈에 들어오는 그런 뉴스의 수준이 됐어요. 예전에는요 몇십억짜리 수주만 받았습니다 해도요 막 눈에 바지게 되고 막 뉴스 찾아보게 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몇백억짜리 사업이 이 새만금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요 그냥 뭐 끄덕끄덕 정도 수준이 되고 몇천억 정도 되면 조금 관심이 가져지고 몇 조 정도 되면 어우 뭐야? 그리고 찾아보는 그런 수준으로 이 새만금이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곳에 호재가 끊이지 않는 이런 곳에 내가 지금 토지를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 2년, 3년, 4년, 5년, 6년 이 기간 안에 내가 지금 사는 건 언제든지 사요. 근데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시점에 호재가 뚝 끊어져 버리면 뭐 평창올림픽처럼 아니면 월드컵처럼 그냥 호재가 단발성으로 딱 끊겨서 그 이후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땅을 살 수는 있어요. 땅을 못 팔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호재가 끊이지 않고 후발주자들이 이 지역의 땅을 그 수준 높은 그 완성도 높은 호재를 보고 들어오려고 안달하는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새만금 부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부터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호재가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토록 장엄한 꿈을 실현시키는가?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거대한 꿈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와 함께 성장할 여기는 부안입니다. 토지의 가치 창조자 알랜드. 2022년도 노을대교 발주입니다. 자, 이 부안에서 고창으로 지금 현재 가려고 하면요 뺑 돌아서 1시간가량이 걸리는데요, 이 노을대교가 건설이 되게 되면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뭐 물동량도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여러분 격포에서 해지는 풍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서해 쪽, 이 새만금에서 해지는 풍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평생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이 부안입니다. 근데 바다 위에서, 다리 위에서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거기가 노을대교다. 여러분, 이 감성이요, 폭발하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누구든 한 번이라도 와보고 싶은 곳이 이 노을대교가 될 겁니다. 그 공사의 시작, 올해 발주를 넣게 되고 이 사업이 3천억가량 된다는 거죠. 자, 2022년도 프레잼버리 행사가 올해 8월에 열리게 됩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오는 행사인데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예행하는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관 바로 옆쪽이죠. 거기에 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올해 준공이 되게 되죠. 2022년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요. 2023년도 남북 이축도로 군산 새만금 공사나 새만금 개발청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개화리, 의복리, 장신리, 수조교차로에서 끝나는 이 남북이축도로 2023년 7월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올해죠. 2022년도 말 정도가 되면요, 대부분의 윤곽들은 다 나올 거고 외관으로 보면 다 완성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포장 공사가 끝나게 될 거고요. 2023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전라북도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세계 잼버리가 이 부안 앞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50,000명 정도가 오는 행사인데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열린 행사인데, 이 행사를 통해서 이 부안이 다시 각광받게 될 거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새만금 부안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마중물과 신호탄이 되는 그 행사가 2023년 8월에 열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면요, 그 부지에 뭐 호텔, 리조트, 카지노, 주거시설, 산업시설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광 레저시설로 들어가게 돼서 정말 이 새만금 부안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돈을 쓰게 되고 이곳에서 휴양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부안 앞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2024년도입니다. 스마트 수변도시가 부지가 준공되게 될 텐데, 이 부지가 준공되고 나면요, 모든 토목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물만 올리면 돼요. 여러분, 토목공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주변에 뭐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미사 하남, 아니면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대구에 계신 분들이나 광주에 계신 분들이나 창원에 계신 분들이나 뭐 전주에 계신 분들이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주변을 돌아서 보면요, 토목공사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 토목공사가 끝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불과 1, 2년 안에 그냥 도시가 완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 어느 순간 딱 보면 도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요즘에는요, 한 달이면 아파트가 2개층, 3개층이 올라가요. 그러면 1년이면 2, 3층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건축은 그 정도로 빨라요. 건설은 그 정도로 빨라요. 하지만 토목은 오래 걸리죠. 자, 23년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24년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년, 2년, 3년 가장 많은 건물이 올라갈 겁니다. 2026년, 2027년도가 이 새만금의 황금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두 눈으로 그 허허벌판이었던 곳,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마천루와 같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이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2개층, 3개층 건설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1년이면 2, 3층 이상 건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건설의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또 하나의 호재가 새만금 신항만 앞에서 김제 신포항까지는 국도예요. 하지만 신포항에서 전주까지는요,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2024년 12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전주에 계신 분들이 이 새만금 안으로 40분 만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운전의 필요도가 없겠죠. 직선으로 그냥 바로 오니까요. 이 도로가 2024년도에 연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포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이름이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라는 거죠. 그리고 2024년도 변산해수욕장의 그 빈 부지에 자강건설에서 휴양 콘도를 또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2025년도죠.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공기관들이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신항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신항만이 개항을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요, 이 새만금 부안 그리고 새만금 안쪽에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 항만을 서포트해야 되니까. 거기에 공기관이 생기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요, 이 격포에 있는 골프장 부지가 완성이 돼서 이제 필드에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격포 골프장도 25년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새만금 후보강 바로 옆에 있는 VR 테마파크도 25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요, 국립수목원, 새만금 수목원도 개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조 원 투자해서 54홀짜리 골프장과 골프태를 짓는다는 의복리아 개아리 앞에 있는 그 부지에도 26년도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후면 골프장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7년도 누구나 기다려지는 새만금 신공항과 인입철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철도, 공항, 항만, 고속도로, 트라이포트로 모든 교통망이 완성되는 해가 27년, 조금 늦어지면 28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의 호재를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호재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 호재가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올 이유가 사라지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고 놀러올 이유가 없고 갈 이유가 없다면 그곳의 땅은 사면 안 됩니다. 내가 살 수는 있지만 나중에 팔 때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개발의 끝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새만금 부안에 오셔서 실수요자로서 땅을 사고 있고 가수요자로서도 땅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안보안관이 생각하는 이 토지 투자의 성공 공식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는요, 매도 시점에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팔고 나가려고 할 때 내 땅을 사줄 수 있을 만한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실수요자로서 개발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내가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에 토지를 사신 분들, 아니면 2021년도에 토지를 사신 분들, 그분들이요,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도에 내가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 호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호재가 필수다.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은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건물에서 뭘 하죠? 1년 동안 사용하는 그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부지는 굉장히 넓고 건물은 굉장히 좋지만 쓸 사람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부안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잼버리 대회 끝나고 나면 그 대회는 끝입니다. 단발성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부지에 건물을 짓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야영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천루와 같은 건물이 올라가고 마천루와 같은 주거시설과 휴양시설이 그곳에 갖춰지게 됐을 때 과연 5, 6년, 6, 7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 호재의 지속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까지도 계속해서 생기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새만금 부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규모가 큰 국책사업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종시나 송도나 영종도나 청라나 1, 2, 3기 신도시나 이런 대규모의 국책사업들은요, 안 될래야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정부가 큰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은요, 정권이 바뀌든 뭐하든 그냥 갑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 투자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호재에서 가까워서 구구절절한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곳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땅을 샀어요. 근데 이 땅을 남들한테 설명하는데, 자, 새만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곳인데 뭐뭐뭐가 있고 뭐뭐뭐가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땅이니까 사도 좋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새만금 바로 앞이야. 끝입니다. 이런 땅에 여러분 투자하라는 거죠. 인접지에. 그러면 나중에 대중들한테 땅을 팔고 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갖고 싶은 명당터를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대도시가 아닙니다. 용도지역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용도지역과 이곳의 용도지역은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대도시에서는요 상업지역 사세요. 주거지역 사세요. 대로변에 붙어있고 사거리에 붙어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사서 건물 올리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요 상업지역도 논이고 주거지역도 논이고 상업지역에도 논이 도로가 없고 주거지역에도 도로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명당터, 배산임수의 명당터, 조망권이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의 땅을 여러분들이 사서 갖고 계시면 추후에 용도가 상향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원주택지로 내가 개발을 해서 뭐 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당이나 펜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좋은 곳, 조망권이 좋은 곳, 명당터 그런 곳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투자 목적으로나 아니면 실사용 목적으로도 좋다는 거죠. 자, 2022년도 이민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고 가면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그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2022년도부터 2026년도 7년도까지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 이 새만금 부안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개발 계획들이요 끝이 보이고 있어요.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이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이 새만금 부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수요자든 실수요자든 진짜 이곳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실수요자로서 제2의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정말 집중해서 한번 현장에 와서 이 부안보안관 항상 부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현장도 보시고요, 저랑 같이 땅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곳에 투자해도 좋을지, 내가 정말 실수요자로서 제2의 인생을 이곳에서 살아도 좋을지 한번 선택하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움직이는 한 해, 실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